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격의 이 취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재성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 또 재성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걸 제격패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이 각각의 격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재성은 어, 비견이나 겁재와는 무정하고 또 칠사라고도 무정하고 이런 식으로 봐서는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성격도 이렇게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경우에 이 어떤 운이 좋은 운이고 나쁜 운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운을 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세 가지를 봤고, 오늘은 이 재성격이 이 식신과 인성을 함께 이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제격이 이렇게 인성과 식신이 함께 투한 경우, 이렇게 재성격이 일간과 동일한 오행을 제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인성과 식신이 투한됐죠. 여기도 4월의 개수년 이게 재성격이죠. 일간과 같은 오행인 이 임수를 제해놓고 보니 인성과 식신이 천간으로 투관된 경우죠. 이 경우에 취운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은 정관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서 말씀드린 사주입니다.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재성격이 식신과 인성을 함께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식신과 인성이 그 양자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연과 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효신이 식신, 식신을 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귀격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주처럼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경우, 탈식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원령에 이렇게 정관이 암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 사화 속에는 무토가 있죠.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인데요. 이때 무토는 이 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화에 대응하는 병화와 같은 레벨에 있죠. 그래서 본기입니다. 본기. 본기로서의 무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화에. 이런 경우는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록 이 식신이 도식이 됐죠. 탈식이 돼서 식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재성이 정관을 생해서 재생관을 해서 이 정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지에 암관이 있어서 여기 무토죠. 이렇게 암관이 되는 경우는 그 임일간이 5월 달에 태어나면 오화 속에는 기토가 있죠. 그런 경우나 이 개수일간이 4월 달에 태어나면 이렇게 관이 있는 것이죠. 정관이요. 암관이 있고 이렇게 편인이 식신을 극해서 이걸 편인 도식 또는 효신 탈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식신이 자기 기능을 못해서 식신이 제거됐다는 얘기죠. 제거함으로써 관을 지킨다는 얘기죠. 이 식신이 있으면은 이 무토를 극하죠.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관이죠.
이 정관이 이 식신으로부터 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정관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 식신이 작용을 하면요. 살아있으면 효신 탈식이 되지 않고 식신이 살아있으면은 오히려 을목이 모토를 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모토가 있는 경우 이 정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이 돼도 귀격이 된다. 오히려 도식이 안 되면은 이걸 극을 이 정관이 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간인 경우는 양간은 식신이 이 정관과 합을 하게 돼 있죠. 모토의 정관은 을목이죠. 모토의 식신인 경금이 을목과 합을 하게 돼서 이 정관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이 제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 경우에 취운, 이때 운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운이 좋고 어느 운이 나쁜지요. 네. 이렇게 제격이 식신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뭘로 사용하느냐? 상신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아, 이 경우에 이 치유는 제가 가벼우면은 이게 나의 반대 진영이 이게 제죠. 격이죠. 그리고 얘가 가볍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가볍다는 얘기는 내가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보충해 줘야죠. 이게 식신이나 상관 또는 재성운이 와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나 식상이 오면은 좋다는 거죠. 반대로 일간이 가벼우면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는 재성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성과 내가 그,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성이나 비겁으로서 나를 보충을 받아야죠. 그래야 균형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운이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간이 재성보다 가벼우면은 인성이나 비겁운이 좋고 재성이 무거우면 즉 일간이 가볍다 아, 재성이 가벼우면 일간이 무겁다는 얘기죠. 이게 가벼운 쪽을 보충을 해줘야죠.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든지 재성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죠. 그럼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자 이게 굉장히 자자 또 자진 합까지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재성이 무겁죠. 일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죠. 재성이 무거우면. 재성이 무거우면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니까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면 좋다는 얘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사유 합을 하고 또 신금이 투관돼서 인성하고 일간 세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가벼워요. 재성이.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식신이나 상관이나 재성운이 좋은 거죠. 이 두 사주 공이. 그것의 표현이 이겁니다. 제가 가벼우면은 가벼운 쪽을 일간 세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죄를 강화하는, 보충해주는 운이, 길한 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성이나 식상 운이 좋은 운이고요. 일간 세력이 가벼우면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비겁이나 인성운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의 세력과 재성의 세력을 보니 얘가 가벼우면은 식신이나 재성, 식상이나 재성운이 좋고 내가 가벼우면은 인성이나 비겁운이 좋은데 그럼 이 정관운은 이게 다 중립적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관살은. 그래서 관운은 장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장애가 있느냐? 이 사주에서는 이 관이 을목이죠. 모토의 정관이. 이렇게 을목운이 정관운이 오면은 양간은 식신이 이 정관과 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천간으로 떴는데
합반당한 거고 유사한 형국이죠. 이렇게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 관격이죠.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천간으로 투관이 됐죠. 그러면은 이 자평인전 이권 시간에 이 자체로 격이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성격이 됐는데 다시 천간에 떠 있는 이 갑이 정관이 병신합으로 합반 기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파격이라고 그랬죠. 6월 달에 신금이 투관되면 성격이 됐는데 이렇게 병에 의해서 합반되면 이렇게 양일간은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중육패가 되는 거죠.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합반을 시켜서 얘가 작용력을 상실시키나 아니면은 이 정화로서 상관으로서 대사를 하는 거죠. 그걸 함으로써 이걸 이 정관을 괴시키는 거죠. 붕괴시키는 거죠.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이 신금이 작용력을 상실해서 파격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논리로 이게 정관이 천간에 뜨면은 이게 을경 합을 해서 정관이 이 합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도 이게 정관이 천간으로 오면요. 이게 이제 개수의 정관은 무토죠. 무토가 오면은 이 을목에 의해서 이 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파괴당할 수가 있다. 언제 파괴되느냐? 이게 대운이라면은 이게 세운에서 병화나 정화 운이 와가지고 얘를 극해줘야 되는데 극해서 을목이 무토를 극하지 못하게 얘를 파괴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작용력을 상실하면요. 정화로부터 극을 받든지 병화로부터 합반이 되면은 이 신금 인성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효신 탈식이 안 돼가지고 식신이 활개치는 거죠. 활개치면은 이게 무토 정관을 극할 수가 있어요. 식신으로 그 정관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장애가 되는 거죠. 이 경우 보면은 이게 무토에서 이게 대운에서 사화는 이게 무경병에서 이게 이 무토가 병화에 같은 레벨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본기란 얘기입니다. 이 대운에서 무가 오면은 이 여기가 출현된 게 아니라 이 본기가 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생지에서 이렇게 본기가 대운에 의해서 오면은 이제 제 성격이 아니죠, 이게. 이 무토가 왔으니까 정관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정관격인데 이 경우가 똑같은 거죠. 여기 사화에서 정관이 무토가 투관된 거예요. 그래서 정관인데 여기에서 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을목은. 여기는 이제 합관이지만 정화에 의해 가지고 극을 당해도 이 정관이 작용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런 논리죠. 그러기 때문에 관운이 오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사로는 어떠냐? 이 사례에서는 이 사례면 이제 간목이죠. 간목이 이 병화를 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살이 와도요, 갑이 오면은 이 식신이 있어서 식신으로 제사를 시켜요. 식신으로 제사를 시켜서 칠사를 관리 통제함으로써 칠사를 정관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정관의 역할을 하도록 정관의 본연의 임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누누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지켜내는 일과 나를 내가 인생을 제대로 똑바로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식신에 의해서 식신에 의해서 제살받은, 즉 통제받은, 통제된 이 칠살은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토가 오면은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 신금이 묶이든지 파괴되면은 식신으로 재설할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대운만 놓고 봐서 그렇죠. 이게 대운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주나 칠살은 나쁘지가 않다. 이제 정확한 것은 이 유년을 봐야죠. 이 세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원칙적이고 아주 올바른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 표현으로 충분하겠지만 좀 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설하고 선생의 그 표현을 보면요. 서 선생은 이사주와 이사주는 굉장히 독자들의 귀와 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그 평주를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선생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깔끔해요. 오히려 설하고 선생 때문에 본인이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본인은 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사주를 보면은 이게 아까 오방안의 사주죠. 이 오방안은 방안이라는 게 이 과거 시험을 이 차석으로 즉 2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방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방안 사주인데요. 이 사주를 보면 이 재성이 식신과 인성을 쓰는 경우라는 것은 월이 재성이고 천간에 식신과 인성이 수출이 된 경우다. 그렇죠. 월이 재성이고 천간에 인성과 식신이 투관된 경우다. 그러나 모름지기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봐야 된다. 이 천간 글자가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느냐, 또 배합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이 월하고 지금 이게 월이 재고 천간의 그 식신과 인성만 얘기를 했지 이 나머지 이 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주의 배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자평진전은 격국에 의해서 사주를 통변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글자를 모두 이 격에 배합시켜서 각각 글자의 그 시기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또 대운도 각각의 글자를 사주 8글자에 모두 배합시켜서 그것을 종합함으로써 그 대운의 길흉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컨대 제 성격의 주요 논점 편에서 논한 이야기를 한 오방안의 명을 보면 이 사주죠. 오방안의 사주를 보면 월령이 제가 왕하다. 이 월은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되고 여기 또 자가 있고 자진 반함까지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센 겁니다. 이 월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렇게까지 있으면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보통 이게 겨울에 따뜻해 봐야 그래도 겨울이에요. 여름에 시원해 봐야 그래도 여름이에요. 그만큼 계절이 중요한 것이죠. 연에 경이, 식신이 있고 시에 병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요, 식신과 인성이 왜 연시를 이렇게 적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연과 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식신과 인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장애가 안 된다. 이 병화가 이 편인이 식신을 탈식어로 도시 밥그릇을 엎으러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 이 병화의 성질이 맹렬하다고 그랬죠. 사납고 아주 세차다. 근데 무토도 만만치 않죠. 무토는 식간에서 호후 강조하다고 그랬죠. 높고요. 굉장히 두꺼운 땅이란 얘기죠. 그리고요, 강하고 그리고 조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화가 이쪽으로 갈 때 이 무토에 의해서 다 설기당합니다.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이게 멀리 있어서 이 병화의 입장에서는 이게 젠데 그걸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신 탈식, 이 식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효신 탈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 그 중추는 시상의 병화에 있다. 왜 서선생은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요. 예, 이게 자월에 못하면은 이 겨울에 한겨울에 토라는 얘기죠. 깡깡 얼었죠. 땅은. 그리고 물은 차갑죠. 어, 그래서 여기 을 중에 이제 진에 있는 여기 을목 이게 목이 이 언 땅, 얼은 그 물에서 이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후상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후상 필요하기도 하고 신자진 이렇게 이게 자진 자 이렇게 있어서 이 재성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인성인 내가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병화가 중심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 선생은 이거를 이제 용신을 병화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식으로는 이게 상신이죠. 예, 그래서 재성은 지지에 있고 인성은 천간에 투관됐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제극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극인은 이게 지지에 있으면은 지지 글자는 정하거든요. 천간 글자는 동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 성격이니까 제가 가장 강하죠. 이 월이. 근데 다행히 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어서 제극인, 즉 탐재 괴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안 된다. 장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개성에 의해서 제극인을 안 받으니까 여기 인성이 자기 역할, 자기 기능을 제대로 활동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자진합을 하면은 청간처럼 그 동원다고 그러죠.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삼합도 아니고 반합이죠. 그래서 작용력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기운이 천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 춥죠. 그러나 그 반대로 뭐 땅에서 산불이 맨날 며칠 일어났다고 그래도 이 태양이 뭐 이렇게 지지에서 물바다가 생겼다고 그래서 태양이 식어지는 건 아니죠. 이 평화의 특성이기도 하죠. 또 뭐 산불이 뭐 땅에서 많이 난들 대기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남극 빙하나 북극 빙하 이런 게 오랜 장구한 시간에 서서히 녹아서 어, 조금 차이죠. 조금 뭐 1도, 2도. 그러나 그게 생태계를 이제 교란시키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근에 온난화가 심화되는 거죠. 이게 체감을 하고 그러면 더 조심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청간과 지지의 상대적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 선생은 이런 경우 이게 제극인을 볼 때 지지에 이렇게 잦은 반합, 삼합이 있다고 그래도 청간으로 지지에 이렇게 반합해도 작용을 하거든요. 동하거든. 예. 그런데 이렇게 청간 글자를 가급적 그 제극인을 못 온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이죠. 어, 재와 인성이 서로 방해가 안 돼서 기억이 됐다. 지금 기억이 된 거는 그러면서요. 연에 있는 경금은 그것이 가볍든 무겁든 간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재가 가벼우면 이 식신으로 식신 생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게 제 성격의 주요 논점 시간인가요? 거기에서 이 경금을 그 한신이라고 그랬죠. 한가한 글자라 이 얘기죠. 대신에 병화는 중요하다. 조우상으로도 그렇고 이 제가 너무 강하니까 일간을 생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방안의 사주는
이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시킨 거죠. 다 통과했죠. 이렇게 효신 탈식의 문제도 안 일어나고 재극인, 탐재교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격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이 차석으로 합격한 것이죠. 무토가 여기서 가볍다.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죠.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는 재성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성이 무겁다는 얘기죠. 그랬어요. 일간이 가벼우니까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면 좋죠.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운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관사로는 어째서 장애가 되고 칠사로는 왜그 꺼리끼지 않느냐? 칠사로는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했다는 거죠. 이게 관우는 장애가 되고 나쁘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했죠. 칠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거는 알겠으나 이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서 선생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관우는 이 사주에서 을목이죠. 이게 이제 을목이죠. 을목인데 을목이 오면은 양간의 식신과 합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합을 해서 식신이 된다. 을경합화 금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금이 이제 이게 식신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서 선생은 이렇게 천간합이든 지지합이든 비교적 자유스럽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 그 천간합 시간에 이렇게 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고요. 식신이 돼서 식신이 되니까 이게 금의 세력이 되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이 재성의 세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 재성의 세력이 강하면은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가 강하니까 인성과 비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관운이 오면은 을경합화에서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식상이 돼서 쟤를 생긴다는 거죠. 얘가 지금 너무 강해서 문제인데 재성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나의 힘과 역량보다 그 나의 능력을 그, 초월하는 능력 범위 그 이상 그 오버되는 만큼 내가 나한테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했죠. 근데 더 재앙의 그 볼륨 크기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2의 세력을 증가시켜서 안 좋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무토일간의 예를 들었으니까 을경합이지. 이걸 일반론적으로 하면은 이 장애가 된 겁니다. 무토일간이 아니면 이게 서 선생은 오로지 이게 오방안의 사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이게 무토일간이 아니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다른 것도 결국은 이제 식신으로 되기는 될 겁니다. 만약에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이제 식신이 간목이죠. 간목은 임수기 때문에 기토가 정관이에요. 그럼 각기 합해도 정관이 이게 이, 어, 그때는 이제 안 맞죠. 각기 합토라 임수일간이면 식신이 간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 여기서는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은 것뿐이에요. 맞은 것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설명이 지저분해요. 이게 이게 재, 재성격의 주요 논점에서도 이 사주와 이게 평강맥의 사주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독자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선생이 보기에는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클리어하고 아주 스마트해요. 본인이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적천수 접근 방법의 대부분이 그래요. 음, 예, 여기까지 했죠. 반면에 칠살운이 오면 이제 간목 운이 오면은 어떠느냐?
그러면은 칠살은 그 제복을 시켜야죠. 통제를 시켜야죠. 식신호로 제사를 시키는 거죠. 식신호로 제사를 하면 정관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그 정관은 이 간목은 병화를 생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병화를 생한다. 그래서 여기 칠살은 꺼리지 않는다. 나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죠. 이게 경인과 신묘, 요 경인대운, 신묘대운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경금은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은 이게 다 절지로운 거죠. 한마디로 힘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식신상관은 이게 재성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나 비거분이 와야 되는데 이게 병을 더 크게 하는 우한의 볼륨, 양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온 거죠. 경금, 신금이 식상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절지로 와가지고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극을 하면은 천간이 결각당한다 그랬죠. 흔히 개두절각 그러면은 개두는 천간에 의해서 극을 받는 거. 이 경우가 이제 이 지지도 개두됐다고 그랬죠. 극을 받아서. 그래서 천간이 이 절각당했다는 것은 지지로부터 극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간이 자기가 극해도 이걸 절각이라고 그래요. 접천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식상이 그다지 유력하게 오지 않았다. 이게 통군에서 와야 얘들이 센데. 예. 그래서 통군 오지 않아서 이게 나쁜 운이지만 아까 그랬죠. 여기서 이 사주는 일간이 가벼운 거죠. 일간이 가벼운. 예, 제가 무겁고요.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와야 되는데 거꾸로 얘들이 아니라 더 약해 죽겠는데 일간의 힘을 빼서 그 근심의 크기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안 좋아야 되는데 약하게 와서 그나마 견딜 수 있다. 목은 여기 인묘가 오면은 얘네들은 목은 모토에게 칠살이고 묘는 정관이죠. 관살이 왔는데 목은 이 화의 세력을 어, 이게 도와준다. 그래서 마치 지지가 천간을 이렇게 생하는 이렇게 조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지는 정하다고 그랬죠. 지지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인이 오면은 병화에 장생해요. 그렇게 힘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인파워먼트를 시키는 거죠. 묘가 오면은 묘에서 병화는 이게 적천수식으로 하면 진기, 퇴기 중에 앞으로 나아가는 점점 커가는 기운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적천수를 보면 이 지지가 곧바로 천간을 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경인 신묘 대운은 좋은 운에 해당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강하면 일간보다 강하면 식상이나 재운은 나쁜 운이죠. 이쪽 인성이나 비겁운이 좋은 운이라고 그랬죠. 이 관운은 정관이나 평관, 정관은 조금 안 좋고 장애가 되고 평관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사주에서는 이게 이제 관살은 칠살은 좋다고 그랬죠. 이 정관은 여기서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이 식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임진운이 왔다. 임진운이 오면 임수가 그래도 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통분이 된 거죠. 이게 강한 운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극을 받지만 이렇게 대운이 오면은 연, 월, 일, 시 순으로 작용을 하죠. 이게 5년이라면은 1년 3개월씩이죠. 이게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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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임수가 이 무토나 일에 가서는 작용을 멈추죠. 이게 상당히 완화되는 거죠. 이렇게 극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병화 이게 시의 마지막 5년 중에 마지막 15개월은 이 병화가 극을 받아서 안 좋게 되는 거죠.
안 좋게. 그래서 임진우는 에, 병화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진운도 그러죠. 진운도 자진합을 하잖아요. 자진합을. 그러면은 이 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병화가 이게 천간이 이 지지에서 자진합을 했지만 이게 천간처럼 동해가지고 지지뿐만 아니라 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진운 5년에도 이 병화가 상처를 받았다. 병화가 예,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땅에서 물난리를 아무리 난다고 그래도 천간이 얼마나 이 태양이 얼마나 식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전혀 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재성과 인성이 제극인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기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천간과 지지의 작용력의 차이죠. 그래서 자진합이 되고 아마도 기억인을 하나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임진운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가인 이 설하고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꼼꼼히 공부를 하면 이게 바로 설하고 선생한테 배우는 겁니다. 예, 소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요. 병행전 평주를 보면은 예, 여기까지 봤죠. 예, 또 평주를 보면은 이제 평강벽의 사주죠. 제 성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 본 게 이 사주예요. 이 사주를 보면은 식신과 인성이 함께 투했죠. 그렇죠. 직격이 이렇게 일간과 같은 오행을 재놓고 보니 이렇게 식신과 인성이 함께 투했어요. 그런데 식신이 근이 없다. 이게 설하고 선생 그 평주책에 보면 이걸 임신이라고 그 이 평강백이 이게 임진년이 아니라 임신년 임신일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띠니까 을목이 이 통분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평진정 원문에 보면은 이 용띠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근이라고 한 거고요. 이 개수일간이 휴수됐죠.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개수가 4월이면 이게 태지죠. 이게 반대 계절이에요. 힘이 아주 약할 때죠. 휴수되지만 그러나 인수가 왕하다. 아주 이렇게 신이 투입됐고 또 사유 합도했어요. 사유 합도. 그래서 인성이 왕해서 일간이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있다는 거죠. 일간 이 인성과 내 세력을 놓고 보고 식신과 재성의 세력을 놓고 보니 내 세력이 훨씬 강해서 이 재성이 약하더라는 얘기죠. 재성이 약하니까 식신이나 상관으로 재성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재성운이 와야 좋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으나 이거 사유 합을 해서 얘는 이 인성 쪽으로 붙는 거죠. 그리고 진이 되면은 어, 이게 이제 그 설기를 당하죠. 그 이걸 회에 당은 어둡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이 약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 그래서요. 대개 사유합이나 진유합이 있으면 이게 반합이죠. 그렇지만 이 합화를 또 인정을 하죠. 합을 해가지고 모두 금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지지의 합토, 진유, 합화, 금으로 바뀌죠.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인성이 엄청나게 세더라. 예, 인성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성이 약하다. 인성과 일간 세력은 세고 재성이 약하다. 그래서 식상이나 재성으로 보충을 받아야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중 병과 무는 이 사 속에 있는 이 병과 이게 다 본기라고 그랬죠.
이 병과 무는 록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워서. 그래서 록은 지장 간의 본기를 의미해요. 이렇게 인신사회에서 인신사회나 좌우명이나 다 록은 지장 간의 본기를 의미합니다. 본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서의 무토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록이라고 돼 있죠. 록을 얻었다. 그래서 이 관은 즉 무토는 제2의 생을 얻었다. 그렇죠. 병화로부터 재생관을 받았죠. 이 무토가. 예. 이게 관이 예, 예, 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이렇게 식신이 도식이 됐으나 이 무토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거예요. 이게 이 정관이. 그럼 개수가 정관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귀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천을기인이 서로 돕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개수일간에게는 사화나 묘목이 천을기인이에요. 즉 사화가 즉 이 사화 속에 있는 병화가 정관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화생토를 하니까 이게 심유천 선생 즉 자평진전에서나 임철주 선생, 설하고 선생 모두 이런 천을기인 뭐 괴강백호 뭐 상문 이런 거 그 신살은 생급자의 그 우선하지 않는다. 그 신사를 배제시켜 놓는데 여기 천을기인이라고 한 거는 지금 여기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천을기인 이걸 쓴 거죠. 소생도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 조금 이게 천을기인 때문에 그러나 이 뒷문장 보면 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비록 인성이 식신을 극해서 도식했으나 이렇게 편인 도식했으나 그 귀한 기운이 이게 기는 여기 이게 정관이죠. 그 귀한 기는 이게 손자가 덜어낸다, 뺀다, 마이너스 시킨다. 그 귀한 기운은 이게 마이너스 되지 않았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귀한 기운이 이게 재생관을 해서 이 정관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도식이 돼서 이 정관을 이용할 수가 있지. 도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식신으로부터 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정관이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 지난 그 청가나 아예 그 재개혁의 주요 논점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임수일간이나 개수일간이 4월 달이나 5월 달에 태어난 경우 그 관이라든지 칠살이 이렇게 지지에 그 암관살이라고 하죠. 그 경우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을기인 이거를 화생토해 준다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소생이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 아, 이게 천을기인이 도와서 기억이 됐나? 그렇게 한참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 선생이든 임 선생이든 임철주 선생이든 심희춘 선생은 물론이고 모두 이런 신사를 그 격이나 생극자를 우선으로 하지 이 신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요리로 따지면 이게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 조미료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세속에서는 이걸 자꾸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죠. 사람들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이게 전혀 생각자하고 이 사주 전체의 길 흉가는 이건 사주 그 통변 기륭 판단의 그 포션이라고 할까요? 웨이트가 한 5%도 안 되는 거예요. 95% 이상이 다 생급제화로 결정나는데 이거 완전히 혹세무민이죠.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안 해주느냐? 모르니까 그래요. 이런 논리를 모르니까. 알면은 이런 신살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리고 신살 얘기하면 고객들이 잘 속거든요. 다 살짝 들어가고. 그런 여기서 천혈기인이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재생관한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그냥 표현만 이렇게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벼우면 이게 제가 가볍죠. 일간 세력이 이렇게 무겁고요.
그러면 재혼이 기뻐한다. 재혼이는 또 식신으로 생애해 주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면 관우는 어떤데, 관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모토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지금 만약에 운에 의해서 이게 그 이제 관운이 와서 세운이나 이런 데서 이 신금 인성을 파괴시켰어요. 합반이라든지 정화로 그걸 해서. 그러면 식신이 활성화되죠. 작용하죠. 그때 무토를 그건다는 건데 이게 여기서는 이게 함께 있어서 이 공간 내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이렇게 이사주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이 설명은 이거 볼수록 헷갈리는 소생이 정말 이 서선생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평주 지난 영상에서 이 절은 그 독자들의 눈과 귀를 혼돈스럽게 한다. 임철수 선생이 설명을 해놓은 게. 근데 선생이 이거를 아마 한 5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천수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용신도 또 여기 병화예요, 병화. 그래서 이게 제격에 제가 약하구나. 그러면 상신이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운을 따질 때 얘가 약하니까 식상이나 재성운이 오면 좋네. 그리고 정관운하고 관사로는 어떤데 평관은 나쁘지 않은데 정관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정관운이 오면 정갑격이죠. 정관으로 투관된 정관이 이렇게 병신합으로 묶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묶이든지 극을 받든지 그냥 합격이 되는 거죠. 성중육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선생이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면 신여, 경신이 오면은 어떠냐? 다 인성운이죠, 이게. 신여, 이렇게 인성운. 인성이 강한데 불필요한, 이게 기신운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인성이 가뜩이나 일간 세력이 강한데 또 이게 오니까 불길함을 면할 수가 없다. 나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재와 암 재관격이다. 이게 재 속에 이게 관이 암장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 무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수일간, 개수일간이 5월달이나 4월달에 태어나면 정관이나 칠살이 암장되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제거지만 편인 도식 하는 것은 이게 부대적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주가 지저분해진다. 그리고 이게 기억도 이게 사례가 이게 일간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오로지 평강백 요 사주만 얘기한 거죠. 이게 사주는. 그리고 이게 그 식신하고 이게 제 간이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식신이 다른 데 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론으로는 이렇게 이것이 정석입니다. 함중은 이게 아주 빼어난 탁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재성격에 있어서 천간을 보니 일간과 같은 오행 제외놓고 보니 아니면 모토가 아니고 이게 제가 투관돼 해도 그 이게 격국을 결정하는 글자 이게 만약에 이제 개수가 투관됐다고 그러면은 이게 격과 일간 세력을 제해놓고 보면은 두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성과 식신이 투관된 경우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편인도식이 발생하지 않고 장애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격이라는 거죠. 귀격. 도식이 돼도 이렇게 도식됐죠. 돼도 암관이 있는 경우 식신은 잃어버렸으나
안간이 되면은 그래도 역시 기격이다. 왜? 관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이 식신으로부터 관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경우에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재성이 가벼우면은 얘가 가벼우면 일간이 무겁다 소리니까 가벼운 쪽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으로 생해해 주든지 재성운이 오면 좋고 거꾸로 얘가 무거우면 일간이 내가 가볍다는 얘기니까 인성이나 비겁으로 나를 보충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정관과 편관은 어떠냐? 정관은 안 좋다. 편관은 괜찮다. 괜찮다. 그 이유는 아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양간의 경우는 식신에 그 합을 해서 이 정관이 투관된 정관이 합반 기반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음간의 경우는 여기 인성이 세운이나 이런 데서 묶여버리면은 이 식신이 정관을 극할 수가 있어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관운은 안 좋다. 대부분 이거를 잘 몰라요. 이 칠사로는 괜찮아요. 식신으로부터 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요런 때 언제 이게 이제 묶였을 때 식신 제살이 가능하죠. 여기는 인성도 식신도 모두 작용하니까 여기는 곧바로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거는 유년운, 즉 세운을 감안해서 이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랬어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오강안의 사주에 대해서 그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이 오강안의 사주를 다시 한번 그, 그 시청자님의 질문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